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약의 주요 작용 기전, 일본에서 밝혀진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몇 한약 처방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찌무라 제약이 특히 강조해서 연구에 지원을 했었던 그러한 처방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육군자탕, 이 리쿤시토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군자탕이라는 한약 처방입니다. 백출이 될 수도 있고 창출이 될 수도 있고 또 밑에는 진피도 있고 또 오른쪽에는 생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출에서는 일본에서는 창출하고 백출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로도 좀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피에 헤스피리딘 같은 이런 성분들, 아니면은 건강이나 생강에 들어있는 진거롤 같은 이러한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양리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물론 임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한의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그 작용 기전, 병태 생리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용하는 거는 그냥 환자의 증상을 보고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라고 그 수준에서 만족하실 수도 있지만, 그 기저에 놓여있는 과학적인 기전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육군자탕의 성분들이 위에서는 우리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그렐린의 분비를 촉진을 한다거나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작용이 또 우리 뇌에서, 중추에서도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이 식욕과 관여가 되어 있는 뉴런들이죠. 뉴로펩타이드 Y라거나 아니면은 우리 또 이제 시상에서 POMC와 같은 그러한 시상 하부에서의 식욕을 담당하는 그런 뉴런들의 작용을 해서 식욕을 증가를 시키는 어떤 식욕을 억제를 할 수 있는 렙틴과 같은 호르몬의 작용은 차단을 하고, 그 식욕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그렐린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식욕을 증진을 시킨다라는 것들을 여러 기초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우리 흔히 건위제, 보위제 같은 이러한 한약들이 실제로 식욕을 증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과학적인 기전을 통해서 입증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는 이러한 기전들이 잘 밝혀져 있지 않을 때에는 그저 한약을 복용을 했을 때, 몇몇 한약들을 복용을 했을 때 식욕이 증가하는 이유를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기전에 의해서 식욕을 억제할 만한 여러 가지 염증성 요인들에 의한 문제를 개선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한약의 작용 기전에 비춰봤을 때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그러한 염증을 억제를 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건강상의 이득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와 한약은 굉장히 많은 작용상의 차이가 있고, 물론 최종적인 분자적인 표적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한약이 식욕 증진,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작용에 의해서 식욕 증진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한약은 몇몇 한약들, 우리 진피나 우리 건강과 같이 정말 거의 웬만한 우리 위나 비계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처방들은 실제로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욕 증진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렐린의 분비를 위에서 혹은 중추에서 증가시키거나 그 작용을 증강을 시키고, 또 반대 작용하는, 기량작용을 하는 렙틴의 작용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상적인 식욕 증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렐린이 가지고 있는 항염증 효과를 통해서
그 외에 더 부수적인 임상적인 다양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그림이 일본어로 되어 있고 좀 작아서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것은 위에 구조를 잘라놓은 겁니다. 위에 조직이죠. 우리 이제 위 상피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근육층까지 혈관까지 이어져 있는 그림이 이제 왼쪽에 그려져 있고 이 그림을 점차 확대를 한 그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육군자탕에 여러 성분들이 위에 작용을 해서 그렐린을 어떻게 분비를 시키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그림에서 육군자탕이 위에 어느 부위에 작용을 하는지를 상세히 모사한 것은 물론 뭐 어떤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지만 실제 한약의 성분들 분자 수준에서 위에서 직접 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당히 상세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창출이나 백출이나 진피나 건강 생강의 성분들이 작용을 해서 얘네들로 하여금 그렐린을 생산을 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 위에서 그렐린이 분비가 되고, 자,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 오른쪽 그리고 왼쪽 그림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상 하부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POMC 뉴런이나 이제 MPI 뉴런 혹은 또 이제 CRF 뉴런에 대해서 각기 복잡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CRF에 대해서는 억제 작용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성의 반응들을 차단을 하는 그런 기전들이 있고, 렙틴에 대해서도 그 분비를 차단을 하는 우리 PDE3이라고 하는 효소를 저해를 하는 그러한 작용들이 있다. 그리고 뇌장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신경계하고 위는 서로 상호 교통관계가 있다는 것이 장내 미생물이라거나 아니면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미주신경과 구심성 신경 사이에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면은 식욕이 증진하게 된다. 그리고 내장에서의 어떤 그렐린 신호는 위장관에서의 식욕 증진에 기여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간단한 어떤 한약을 통한 식욕 증진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한약이라는 게 우리가 비위를 보호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기전이 아닌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몸에 다양한 시스템이 관여하는 기전을 조절을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생리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도 이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일본에서 외과적 수술, 특히 개복 수술이나 아니면은 복강경과 같이 복부 수술을 시행을 했을 때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투여를 하는 약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건중탕입니다. 외과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한약 중에 하나고, 이 처방은 물론 질환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환자의 재원 일수를 단축을 시키는, 즉 환자의 회복을 촉진을 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외과 의사들에 의해서 투여가 되고 있는 한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건중탕의 작용을 보시면은, 대건중탕의 작용은 콜린성 신경계를 통해서 또 세로토닌과 기타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서브스텐스 P와 같은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틸린과 같이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장관 호르몬을 통해서, 그리고 TRPV1이라고 하는 위장관의 운동과 관여가 되어 있는 위장관의 통증이나 통각과도 관여가 되어 있는 채널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를 통해서 대건중탕이 복합 작용을 통해서 위장관의 운동을 促진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 왼쪽 사이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아드레노메듈린이라고 하는, 그리고 CGRP라고 하는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혈관 확장을 통해서 위장관 수술을 했을 때
허열 상태에 빠지기 쉬운 조직에 대해서 혈관 확장, 혈류 증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효과는 대건중탕 전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이러한 연구들이 또 의미하는 바는 한약이라는 게 본초의 합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효과들이 있다는 것. 특히 여기를 보시면은 대건중탕 전체로는 우리 이제 모틸린에 대한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정작 각각의 본초들 차원에서 특히 대건중탕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촉초로도 어떤 모틸린이라고 하는 장관 호르몬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본초들을 나눠서 혹은 특정 성분만을 꺼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처방 전체로 사용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혹은 또 알려지지 않은 한약 성분 간의 굉장히 복잡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환자에게 투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 것이지 잘 모르지만 그냥 투여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서 말씀을 드린 그러한 작용이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건중탕의 굉장히 다양한 분자들이 우리 장관 점막, 장관 상피에 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상당히 상세히 그려져 있죠. 이를 통해서 혈류가 증가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모틸린이라거나 그 외에 여러 TRPV1이라거나 하는 인자들에 대한 작용을 통해서 한약이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을 시킨다. 대건중탕이라는 처방이 굉장히 다양한 양리 기전을 통해서 다양한 양리 표적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으로 저와 같이 보실 그림은 인삼양영탕이라는 처방의 그림입니다. 양리 표적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왼쪽에서 보시면은 세로토닌 수용체 그리고 위장관에서의 그렐린 분비에 대한 작용 그리고 뉴로펩타이드 Y와 같은 이러한 표적에 대한 작용을 통해서 오렉신과 같은 식욕 증가 작용을 가진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거나 그 외에 신경에서의 염증 반응, 신경 염증을 감소를 시키고 그를 통해서 신경 발생을 촉진을 시키는 BDNF와 같은 신경 영양 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신경 특히 해마에서의 우울증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감소된 그러한 신경 발생을 증가시키는 작용,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 그리고 성장 인자의 작용과 밀접한 관여가 있는 그런 인자들의 작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복잡한 작용을 통해 식욕을 증진을 시키고 인지 기능을 개선을 시키고 우울증이나 불안 혹은 수면 장애도 개선을 시키고 골격근의 기능을 개선을 시키고 또 골질량, 우리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파골세포의 작용이 조골세포에 비해서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골대사 이상이라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기전이 바로 염증과 밀접한 기전이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전립선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결과적으로 장수에 기여할 수 있다.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 양영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삼 양영탕에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제각각으로 기여를 하더라. 우리 한약의 본초마다 서로 다른 표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들을 한데 모은 인삼 양영탕과 같은 어떤 굉장히 많은 본초를 함유하고 있는 처방은 그 수비범이라고 하죠. 일본 한방의학 서적에서 보면 그러한 어떠한 증상이나 증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양리작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드는 의문이 있죠. 이제 한약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한약 자체가 성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고, 설령 한 가지 성분이라고 할지라도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단삼에 어떤 탄시논 같은 이런 성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표적에 작용하는 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에 대해서 특정한 병리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 양리를 검토하게 되면은 그 질병에 따라서 각기 작용에 중요한 그러한 표적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환에서는 똑같은 처방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다른 질환에 있어서는 그에 맞는 또 다른 기전이 중요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역의 조절이나 혹은 염증의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각기 질병에서 서로 다른 기전들이 중시되는 것은 그만큼 질병의 병리가 다르고, 그 병리에 대해서 한약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다성분, 다표적 작용을 통해서 제각각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양리학적 연구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한약 처방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 내가 그 효과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질환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서로 다른,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핀트가 다른 그러한 효과들을 각기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동일한 처방이라고 할지라도 각기 다른 효과, 각기 다른 작용 기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이제 NGF라거나 아니면은 뭐 BDNF라거나 아니면은 에스트로겐이라거나 혹은 뭐 이제 뭐 VGF라거나 아니면은 뭐 TNF 알파라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루킨 1 같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서 뭐 신호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 하나하나가 다 복잡한 세포 신호 경로들인데, 이것을 조금 간략화해서 특정한 한약 처방이 뭐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이건 경로 중에 일부인데, 한약 처방이 어떻게 알츠하이머를 개선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과 기초 연구들 종합을 해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세포 신호 경로들에 대해서 한약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 중간에 보면은 뭐 ERK12라거나 아니면 크랩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에이파토시스에 관여하는 뭐 BCL2라거나 혹은 또 뭐 이제 AKT, PI3K, AK 경로 같이 굉장히 어떤 세포의 모든 굉장히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는 그러한 뭐 인슐린하고도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경로들에 대한 복잡한 작용 기전, 또 염증인과도 염증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뭐 NF 카파위에 대한 작용, 뭐 그 외에도 뭐 항산화 작용하고 밀접한 관여가 있는 HIF1에 대한 작용, 뭐 그 외에도 뭐 얀수키나제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신호 경로들에 대한 작용을, 물론 요 그림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제 인자들과 이제 신호 경로들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우리 몸의 기능은 너무나도 복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식도로는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서로 상호 간의 소통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굉장히 한약에 포함된 광범위한 성분들이 결과적으로 시냅스 가소성을 개선시키고 신경세포의 사멸을 감소를 시키고 우리 또 이제 세포 내에서의 자가 포식을 조절해서 신경세포 뉴런이 사멸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신경의 보호 효과, 그리고 염증의 억제와 같은 다단한 이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희소관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한약 처방의 작용을 이렇게 그려놔 보니까 뭐 도네페질과 같은 이러한 특정 뭐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이드 억제제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간단한 모식도가 한약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양약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표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양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심플하게만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작용 기전이 직관적으로 작용하는 데 반해서 한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천연물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작용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한약이라는 게 원래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원래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그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약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복잡하고 고도의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관점을 요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처 또 다루지 못한 몇몇 한약들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